안녕하세요, 루드비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실로스코프 사용 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원 회로를 다루는 저의 채널 특성상 AC 220V 쪽의 관련 회로나 SMPS의 FET 드레인 등의 파형을 관찰하게 될 일이 많은데요. 해당 회로 영역들은 고전압도 고전압이지만 스코프를 잘못 연결하게 되면 스코프가 고장나거나 감전, 폭발 등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을 보고 실험을 진행하실 분들께서 몇 가지 안전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스코프 사용 시의 주의사항을 이해하고 숙지하신다면 실험 시 위험한 사항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와 원인을 명확히 이해하시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예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곳에 통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오실로스코프의 커넥터 혹은 프로브의 구조, 두 번째로는 잘못된 측정 방법의 예시, 마지막으로는 안전한 측정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오실로스코프의 프로브 커넥터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스코프의 전면부 하단을 보시면 스코프 사양에 따라서 적게는 1개, 혹은 2개에서 4개 정도의 BNC 커넥터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BNC 커넥터는 오실로스코프의 프로브를 연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우측의 이미지를 자세히 보시면 커넥터의 도체 부분이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바깥을 감싸고 있는 도체로 해당 부분은 그라운드로 사용이 되고요. 나머지는 이미지상에서 금색으로 보이는 내부 신호선으로서 신호 전달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신호선을 감싸는 형태로 케이블을 제작하면 전자기장 차폐로 노이즈의 간섭을 덜 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BNC 커넥터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한 이유는 그라운드로 사용되는 영역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렇게 그림처럼 4개의 채널을 사용할 수 있는 스코프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BNC 커넥터의 바깥쪽 도체, 즉 그라운드는 내부 회로에서 모두 연결된 상태입니다. 오실로스코프가 절연을 고려해서 설계된 제품이 아닌 이상 모든 오실로스코프의 BNC 커넥터, 단자 외층은 모두 내부에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는 당연한 구조입니다. 그라운드는 어떠한 회로에서 하나의 기준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할 점은 이 그라운드가 바로 샤시 그라운드 혹은 프레임 그라운드에 연결된다는 사실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 이전에 일반적인 전자제품의 접지 구조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20V의 전원선을 사용하는 전자제품은 일반적으로 60Hz 트랜스포머나 SMPS를 통해서 절연된 전원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트랜스포머를 기준으로 2차측 회로는 1차측의 회로와 정기적으로 절연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제품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2차측의 회로 그라운드는 아예 플로팅 상태를 시켜두거나 아니면 이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전압 캐패시터를 이용해서 접지와 연결합니다. 이렇게 캐패시터를 사용해서 접지랑 연결하는 이유는 플로팅된 상태의 2차측 회로가 접지에 대해서 고전위를 띠는 것을 방지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자칫하면 인체를 통해서 높은 저류가 흐를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오실로스코프나 컴퓨터, 노트북과 같은 제품은 회로의 그라운드가 접지와 정기적으로 연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실로스코프의 접지 단자와 전원선의 접지를 멀티미터를 이용해 저항값을 측정해보면 굉장히 낮은 값이 찍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브 연결을 위한 BNC 커넥터의 외측 도체, 즉 그라운드는 앞서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접지랑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제품을 설계한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무슨 이유가 되었든 간에 현재까지 이렇게 제품들이 설계되고 있고 사용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2차측 회로의 그라운드가 접지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코프의 사용 중에 안전에 있어 신경을 써줘야 할 부분들이 생기는데요. 그럼 이어서 잘못된 측정의 예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가장 위험한 경우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실로스코프의 BNC 커넥터는 접지와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AC 220V 파형을 측정하고자 스코프의 프로브를 AC 220V의 선에 연결하면 그 즉시 접지가 쇼트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순간 상당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차단기가 내려가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그라운드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아주 간단한 예로 5V 건전지를 이용해서 저항이랑 LED를 직렬로 연결하는 회로를 생각해 봅시다. 제가 멀티미터가 없어서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해서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랑 LED의 VF를 측정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림처럼 오실로스코프의 두 개 채널을 활용해서 한 채널로는 저항 양단에 프로브를 물리고 한 채널로는 LED의 양단에 프로브를 가져다 댔습니다. 이렇게 되면 측정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림처럼 스코프에 프로브를 연결하면 LED에 큰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LED가 파손이 됩니다. 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코프 커넥터의 외측 도체가 모두 공통 그라운드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그림에서 마치 저항은 없는 회로가 되어버립니다. 건전지에 LED 하나만 딸랑 연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항을 통한 전류를 제한할 수가 없어 LED가 고장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상황을 하나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그림과 같은 플라이백 컨버터가 있습니다. 스위칭의 온오프에 따른 FET의 드레인 파형이랑 2차 측의 트랜스포머 파형을 한번 같이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이는 트랜스포머의 흑점 방향이랑도 연결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파형을 같이 관찰할 수 있으면 SMPS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그림처럼 두 개 채널을 활용해서 스코프를 그림처럼 구성을 해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측정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러한 측정 방법은 당연히 올바른 측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절연이 되어 있어야 하는 1차 측과 2차 측의 그라운드가 쇼트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의미의 두 개의 회로가 그라운드가 쇼트가 난다고 해서 그 장치에 이상이 생기는 건 아닌데요. 하지만 마땅히 절연되어 있어야 할 회로를 쇼트시키는 것은 안전상의 위험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안전한 측정을 위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그라운드에 대한 고려와 절연인데요. 가장 대표적이고 안전한 방법 두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역시 1대1 절연 트랜스포머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1대1 절연 트랜스포머를 활용해서 스코프 전원을 아예 분리시켜 접지가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오실로스코프가 AC 220V의 1차 측이랑 완벽하게 절연이 됩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1대1 절연 트랜스포머를 사용하지 않고 AC 전원선의 접지선을 잘라도 사실 접지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오실로스코프 내부의 전원에서 SMPS 혹은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이미 절연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이 방법은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는데요. 아무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선을 자르거나 콘센트의 접지 탭을 잘라도 실험 환경을 바꾸면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하다 보면 이 절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분명히 실수를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최신 오실로스코프 같은 경우는 전력 사용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절연 트랜스포머를 구매하는 것도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좀 전력 사용이 낮은 장비라면 스코프를 절연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아니면 그냥 아예 측정 대상 PCB를 절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두 번째 방법은 차동 프로브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차동 프로브는 일반 패시브와는 좀 다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먼저 보여드리는 이 도식도는 일반 패시브 프로브의 구조도를 대략적으로 나타내는 그림이고요. 도식도를 자세히 보시면 이 전원선의 접지선이 스코프의 그라운드, 측정 대상의 그라운드와 모두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리는 도식도는 차동 프로브의 구조를 나타내는데요. 일반 패시브랑은 다르게 스코프의 입력을 받는 회로에 보시면 OP앰프가 있는데 이 두 입력 단자가 모두 높은 입력 임피던스를 갖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차동 프로브를 사용하면 그라운드가 쇼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접지선을 사용해도 AC 220V와 같은 1차 측 회로를 안전하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오실로스코프 사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와 이를 피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결국은 스코프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핵심은 절연입니다. 제가 영상으로 촬영해서 올리는 거 배터리 타입의 휴대용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상을 보시고 실험을 진행하시는 많은 분들이 실험을 할 때 꼭 안전에 유의하셔서 감전을 당하시거나 다치시는 일 없이 사고가 없이 실험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